y는 x제곱입니다.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죠. 여기서 제일 작습니다. y값이. 놀랍죠? y값이 여기서 제일 작습니다. x가 0일 때요. 그게 x가 0일 때 0의 제곱이라는 y값이 제일 작아요. 생겼어요. x에 1 넣으면 갑자기 그냥 커집니다. 0보다 커져지죠. 그죠?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네, 제곱하니까 양수에서 확 커집니다. 어쨌든 커져요. 어쨌든 이때 제일 작아요. 자, 이것도 보여줄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놀라운 사실도 알려줄게요. 여기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건 x가 0일 때예요. x가 0이면 0제곱 y값이 제일 커요. 2를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가 충분히 관여된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만 뿌리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돼서 또 확 줄어듭니다. 어쨌든 작아져요. 이때 제일 커요. 네. 이 참수의 놀라운 특징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건 너무 단순한 식이니까 일단 이 참수의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도 좀 생성시키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a를 좀 생성시켜볼까요? 3x제곱 해봅시다. 놀랍게도 여기서 제일 작습니다. 0을 넣었을 때 3 곱하기 0의 제곱이 제일 작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커져요. 어쨌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커집니다. 거기 3이 곱해진 값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0일 때 제일 큽니다. 그냥 0이 아닌 수를 집어넣으면 작은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최대치수에 별 영향을 안 미치네요. 그죠? 네. 그냥 0일 때 제일 꼭지점에서 제일 크고 작다고. 그 다음에 C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생성시켜 봅시다.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이제 또 놀랍게도 이때 제일 작습니다. x가 0일 때. x가 0일 때 0의 제곱 0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4로 그냥 제일 작아요. 거기에다 이제 1이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커집니다. 그죠? 어쨌든 커지거든요. 여기 더 내려볼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어쨌든 이때 제일 큽니다. 플러스 4여도 당연히 어쨌든 거기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1이나 마이너스 같은 다른 값들 집어넣으면 어쨌든 빼기가 발생해야 하거든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별로 네. 얘는 그래도 좀 영향을 미쳤다. 최대값, 최소값이 좀 달라졌죠. 얘는 x가 얼마일 때도 안 변했고요. a 값에 의해서는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 보통 이제 맥시멈, 미니멈을 대문자 m, 소문자 m 이렇게 써서 최대, 최소 표현하는데 이 값도 안 변했어요. 네. 근데 이때는 x가 얼마냐는 안 변했는데 최대값, 최소값은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더하기 c만큼 변했네요. 네, 최소값도 c만큼, 최대값도 c만큼 이게 양수라면 커졌을 테고 음수라면 작아졌겠죠. 자, 이제 1차항 발생시켜볼게요. 1차항은 2분을 옆으로 좀 질질질 끄집고 오시면 됩니다. 한 5까지 끄집고 올릴까요? 그럼 이제 C가 어떻게 되냐면 Y는 X제곱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운 3까지는 껴주지 뭐. Y는 그래요. Y는 3x-5의 제곱됩니다. 그죠? 그럼 1차항도 생기고 상수항도 이제 더 만들어집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30 플러스 75 이렇게. 이것의 최소값은 놀랍게도 x가 5일 때 제일 작습니다. 0으로 제일 작습니다. 0으로. 네, 그러니까요.
5보다 1 큰 수 집어넣으면 아까 처음에 1 넣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얻어집니다. 좀 커져요. 5보다 2 작은 수 집어넣잖아요?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좀 커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5 빼기 1을 집어넣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계산이 되기 시작한다. 어쨌든 0의 제곱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죠? 제곱했을 때 0이 제일 작은 수니까. 위로 블록한 건 했다고 칩시다. 네, 뭐 같은 얘기일 테니까. 아,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저 기본 그래프 y는 x제곱 그것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인 것을 그냥 늘 알 수 있죠. 네, 평행이동은 그냥 눈속임 같은 거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평행이동한 건지만 살피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2만큼 이게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야. 알겠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그게 2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면 최소값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최대 최소가 나오는 지점이야.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값 그게 y값이니까 그게 시계값이에요. 그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그 꼭지점을 살펴서 우리가 또는 완전 제곱식을 붙여서 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뭐 숫자가 이제 좀 안 예쁠 때는 귀찮아서 또는 문제할 때는 귀찮은 편이 있어서 그냥 이제 언제 최소나 최대를 갖는지만 알면 그냥 그 값을 대입해도 되잖아, 그지? 왜냐면 이 값은 분명히 f-1일 거거든. x가 마이너스 1 때 값일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축만 확인하는 거죠, 축. 여기 이거 보고 이제 축 보는 것을 다 할 줄 알잖아. 축이 어디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네, 이 값이 나오는 거야. 최소값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다 같은 말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풀 수도 있고 꼭지점하기에서 풀 수도 있고 축값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y값 중에서 라는 문제였어요, 방금은. 네, 전체 값에서. 근데 제한된 범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만 좀 봐줄래? 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봤으면 그래도 여기서 제일 작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분 같은 경우는 여기만 살피게 되니까 최소값이 아까와 좀 달라지죠,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이 참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고, 미리 스포를 하자면 여러분이 배우는 함수 중에서 거의 몇 개 안 되는 게 이 참수 같은 특징을 가져요.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네. 인생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걸 굴곡이라고 하죠. 이 참수는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굴곡이 있다고. 그게 바뀔 때 최소나 최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1참수 있습니다. 1참수. 얘는 굴곡 따위는 없습니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죠. 그러니까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양 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고1 때 1참수, 2참, 1참수는 중학교 때 배웠죠. 2참수
고등학교 때 배우고 중3 때도 배웠지만 그 다음에 수학 하에서 여러분 아직 명제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거든요. 유리함수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반비례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해요. 식이 유리식이면 유리함수야. 네. 근데 이것도 보시면 감소만 합니다. 유리함수 물론 이 버전도 있습니다. 2, 4, 3면적으로 된 버전. 이건 증가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있다면 양 끝에서 최대한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함수 배우는데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증가만 하거든요. 그 양 끝에서 나오게 돼요. 무리함수가 4가지 버전인데 이쪽 1, 3면 보장, 2, 3면 보장, 3, 3면 보장, 4, 4면 보장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다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해서 양 끝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먼 일이지만 수원에 가시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걸 배웁니다.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로그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굴곡다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함수 중에서 2차 함수, 그 수2 정도 가야지 3차 함수, 4차 함수. 수원에서 삼각함수입니다. 마이너스 sin x 이런 거, 뭐 이렇게 파동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실수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건 꽤 먼 얘기예요. 거의 수투까지 가야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2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한된 범위 문제가 완전 쉬운 문제예요. fx가 이게 무리함수거든요. 뭔지 몰라도 이 범위에서 최대치수를 구하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하시죠? 네. 2차 함수만 그러면 안 돼. 2차 함수는 그 제한된 범위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런 범위가 괜찮은, 그때는 이제 양끝값 집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하면 돼요. 근데 이 굴곡 있는 범위, 증가, 감소가 바뀌는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바뀌는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최대한 최소 둘 중에 하나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최대값은, 제일 큰 값은 경계값 중에서 하나씩 나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갈수록 커지잖아. 갈수록. 그러니까 먼 데서 나와요. 먼 데서. 이 사실만 알면 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소윤이 생일이 언제죠? 4월 4일. 4부터 44까지. 오케이? 네.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축이 어디라고요? x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은 바깥쪽에 있네요. 그죠? 그럼 이게 분명히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4넘과하고 44넘과하고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예요. 혹시 이제 증가나 감소 어느 쪽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것도 결정할 수 있죠. 이건 지금 아래로 블록한데 축 오른쪽이니까 증가하는 쪽이다. 그럼 이때 최소, 이때 최대가 됩니다. y값이, 이 시계값이.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시계값, y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예생은 언제죠? 4월 11일. 4월 11일이요. 네. 0.4에서 10일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10일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1이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럼 이때 최소값이 나와. 그 y의 최소값은 분명 f-1이야. 하나 확보했어.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먼 거. 마이너스 4가 멀어, 11이 멀어? 아, 그럼 그게 그때 최대값 나와. 네, 알겠습니다. 격한 끄덕인